기초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기초연금 다 뺏겼어! 맞아, 우리 돈 어디 갔어? 26년 1월 기초연금 입금되셨습니까? 40만 원 받을 수 있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탈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된대요. 금액이 올랐다는데 제 통장엔 똑같아요. 전세 보증금 때문에 깎였대요. 지금 주민센터 앞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초연금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 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35만 원 받던 분, 올해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이 다시 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환산액이 예전보다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그러면 총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기준 초과, 탈락입니다. 연금이 올랐는데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전세로 사시는 분,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 작년에 기초연금 아슬아슬하게 받았거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액이 오른 게 아닙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못 받던 사람이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민센터에서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부가 말하지 않는 계산 구조,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함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30분이 여러분의 연간 400만 원이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통장에 찍히면 숫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다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뭔가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각종 연금 소득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도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다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33만 4천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약 34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선은 단독가구 228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기준 이하이니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이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소득 인정액은 202만 원이 됩니다. 올해 기준선은 247만 원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분이 전세로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통장에는 예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재산들이 계산에 반영됐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산 계산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뺍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빼고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복잡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중소도시에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은 일반 재산입니다. 기본 재산액 8,5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일반 재산에서는
환산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1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4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3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이 계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작아서 이 3만 원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재산 환산액 3만 원, 합계 205만 원입니다. 기준선 247만 원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면요. 기초연금 40만 원, 재산 환산액 3만 원, 합계 210만 원입니다. 여전히 기준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재산 환산액 3만 원, 합계 243만 원입니다. 기준선 247만 원까지 4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기준선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재산이 조금 더 있거나 국민연금이 조금 더 많거나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오르면서 그 금액이 다시 소득 계산에 들어가고 그 결과 기준선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연금이 30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35만 원,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 영향이 훨씬 커진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작년에 22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선 228만 원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산 계산이 정교해지면서 환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다시 계산하니 월 환산액이 작년보다 5만 원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소득 인정액 220만 원에서 기초연금 증가분 2만 원과 재산 환산 증가분 5만 원을 더하면 227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선은 247만 원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받고 계셨지만 올해는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습니다. 약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229만 원이 됩니다. 기준선까지 18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른 변수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예를 들어 작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평가액이 조금 더 올랐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줬다 뺏는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분명히 연금이 올랐는데 그 올라간 금액 때문에 오히려 기준선에 더 가까워지거나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더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도가 바뀌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도 대충 넘어갔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항목도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대였던 분,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상 받고 계신 분,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매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준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기거나 줄어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계산은 끝났고 결과는 나왔고 기준은 명확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내 소득 인정액이 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기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선이 오르는 속도와 내 소득 인정액이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이 오르지만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입니다.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단독가구 기준 256만 4,238원입니다. 2025년 230주만 2,013원에서 7.2%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고요?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 숫자가 올랐다는 건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256만 4천 원의 96.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준선이 19만 원 올랐지만 내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 전부 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26년 국민연금은 평균 2.3% 정도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월 50만 원 받으셨던 분은 올해 약 5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셋째, 재산 가치가 올랐습니다. 주택 가치는 6.0%, 토지 가치는 2.6% 상승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계시더라도 재산 평가액이 올라간 겁니다. 재산 평가액이 오르면 소득 환산액도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소득 인정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작년 기준선 228만 원을 2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억울하셨을 겁니다. 올해 기준선은 247만 원입니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국민연금이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1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산 환산액이 작년에는 월 5만 원이었는데 주택 가치가 올라서 올해는 6만 원이 됐습니다. 기초연금도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51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재산 환산액 6만 원, 합계 242만 원입니다. 기준선 247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다른 변수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요. 예를 들어 작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252만 원이 됩니다. 기준 초과입니다. 또 탈락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기준선은 올랐지만 내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라서 결국 작년과 똑같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었던 분입니다. 작년 기준선 228만 원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2% 올랐습니다. 재산 가치가 6% 올랐습니다. 계산해보니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기준선 247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작년에는 대충 넘어갔던 재산 항목들이 올해는 정확하게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세보전금 환산액이 작년보다 정교하게 반영됐습니다. 금융재산 계산도 더 세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 환산액이 작년보다 15만 원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 됩니다. 기준 초과입니다. 탈락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금액을 받고 똑같은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줬다 뺏는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 올해 새롭게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이었던 분입니다. 작년 기준선 228만 원을 7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올해 기준선은 247만 원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준선이 오른 만큼 그대로 혜택을 보십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이 분들은 기준선과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4%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에서 247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바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대인 분들, 작년까지는 기준선에서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선에 바짝 붙어 있거나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 해당할까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분, 예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 작은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작년에는 기준 이내였는데 올해는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유리해집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20만 원 이하인 분, 재산이 거의 없거나 기본 재산액 이하인 분,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 이분들은 소득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준선이 오른 만큼 그대로 혜택을 봅니다. 결국 2026년 기준선 인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선이 19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정교해지면서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준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계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 초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라고요. 그때 가서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이제 숨길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선이 오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는데 왜 못 받아요? 통장에 돈 좀 있다고 왜 깎여요? 전세로 사는데 그것도 재산이에요? 바로 재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갔던 걸 이제는 하나하나 정확히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는데 왜 못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거의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봅니다. 그런데 재산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매달 돈을 버는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3천만 원, 카드 연 4%, 120만 원, 샵 20만 원 진입 후 12개월, 월 10만 원,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으로 월 1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소득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도 이 계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스템이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재산 계산 3단계. 1단계. 기본 공제부터 빼줍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빼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중소도시에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면요. 8,900만 원보다 적으니까 계산해서 0원입니다.
대도시에서 집값 2억 원이면요. 2억. 1억 3,500만. 6,500만 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2단계 금융재산은 2천만 원 빼줍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요. 5천, 2천, 3천만 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통장에 1,500만 원 있으면요. 2천만 원보다 적으니까 0원입니다. 3단계 연 4%로 계산합니다. 남은 재산 카짐 4%, 진이도비 12개월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계산이 대충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확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치가 6% 올랐습니다. 작년 집값 1억 8천만 원, 올해 1억 9천만 원, 작년 1억 8천, 1억 3,500만 가들 4%, 지미도 12월 15만 원, 올해 1억 9천, 1억 3,500만, 가제 4%, 진이보 12월 18만 원. 재산 환산액이 월 3만 원 올랐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작년에 소득 인정액 243만 원으로 여유 있게 받던 분, 올해 재산 환산액 3만 원 증가. 국민연금 2만 원 증가. 248만 원, 기준선 247만 원 초과, 탈락. 이게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제 재산 환산액이 얼마예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확인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중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했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여요? 일 안 한 사람은 40만 원 받는다는데 저는 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원래 있던 규칙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영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줄어요? 주민센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직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옆집 박 씨는 국민연금 없다고 40만 원 받는다던데 나는 왜 25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내가 평생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게 잘못입니까?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세 분이 계십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평생 자영업 하시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4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습니다. 젊을 때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셔서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약 35만 원 받으십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성실하게 보험료 내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약 22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박 씨와 이 씨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박 씨, 국민연금 0원, 기초연금 40만 원, 총 40만 원. 이 씨,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22만 원, 총 92만 원. 카우덱으로 보면 이 씨가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보험료 냈는데 안 낸 사람이 40만 원 받고 나는 22만 원밖에 못 받아? 이게 원래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 씨는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랬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재산 환산 15만 원, 톡 소득 인정액 105만 원, 기준선 228만 원까지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7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도 계산상 오른다고 해서 2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재산 환산액이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71만 원, 기초연금 22만 원, 재산 환산 18만 원, 통소득 인정액 111만 원, 6만 원 올랐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직 기준선 247만 원보다 훨씬 낮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오른다면요. 내년엔 별빅 17만 원, 내후년엔 123만 원. 계속 올라갑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오르고
재산 환산액도 매년 오르니까. 그러면 3년 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반면 박 씨는 어떨까요? 박 씨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소득이 단순합니다. 기초연금 총 소득 인정액은 45만 원, 기준선까지 200만 원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걱정 없습니다. 이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보험료 낸 게 뭐가 됐나? 안 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받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랬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28만 원, 재산 환산 8만 원, 톤 소득 인정액 86만 원.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51만 원, 조금 올랐음. 기초연금 30만 원, 조금 올랐음. 재산 환산 10만 원. 집값 올랐음. 톤 소득 인정액 91만 원, 5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이 2만 원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나는 왜 30만 원밖에 못 받지? 내가 국민연금 받아서 그런가? 맞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김 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보험료 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는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습니다. 김 씨는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네.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건 원래 있던 규칙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영향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1구, 국민연금이 매년 오릅니다. 2긴, 기초연금도 오르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만 오릅니다. 재산 환산액도 매년 오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소득 인정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5. 기준선과의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2, 3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지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월 4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대인 분,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제 국민연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예정이고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소득 인정액도 함께 커졌습니다. 둘째, 기준선은 올랐지만 내 소득도 함께 올라서 결국 똑같습니다. 셋째, 재산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넷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1년 후 통장이 텅 빕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됩니다. 알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이 바뀐 걸 알고 다시 신청하면 기준액이 올라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재산 환산액이 올라가는 걸 알고 미리 계산해서 대비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걸 알고 미리 상담받고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모르는 분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자 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왜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요. 집값이 올라서 환산액이 올랐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해주든가요? 기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입니다.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계산은 끝났고 기준은 명확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것만 하세요. 하나, 전화 한 통 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 주민센터 지역번호 동이름 검색. 제 올해 소득 인정액이 얼마예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 3가지만 물어보세요. 제 재산 환산액이 얼마예요? 제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준선까지 얼마나 여유 있어요? 셋, 메모하세요. 전화로 들은 숫자를 적으세요.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적으세요. 내 소득 인정액, 올해 기준선 247만 원 차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1년 후.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습니다. 지급 중단. 그제야 주민센터 갑니다. 따집니다.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직원이 답합니다. 기준은 공개되어 있었고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억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잘 받았는데 올해도 받겠지. 귀찮은데 나중에 하지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받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14%가 소득 인정액 150만 원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기준선 근처에 계십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올해 탈락하거나 감액됩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확인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 10분이면 됩니다. 10분으로 연간 4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하면 400만 원 날아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